위선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짐승의 본질, 성악설의 재발견. 성악설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것이 아니라 탐욕과 질투, 그리고 파괴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악한 상태입니다. 인류가 믿어온 성선설은 단지 달콤한 기만에 불과하며 인간의 진면목은 부모의 사정보다 자신의 배고픔을 우선시하는 연가의 원초적인 이기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관점에서 본 인간 본성의 어두운 통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아주 깊고 근본적인 믿음,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선하다는 그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어쩌면 좀 도발적인 철학에 대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본성이 사실은 선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을 깊숙이 파고듭니다. 이 철학의 핵심,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선하다, 난 이 개념이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만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먼저 이 주장이 대체 어떤 전제 위에 서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선함으로 잘 포장된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원초적인 무언가라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선설은 그냥 듣기 좋은 달콤한 위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뭐냐?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옛날에 순자나 서양 철학자 홉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요. 도덕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가 뭐냐? 바로 태어나는 순간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갓난아기는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부모가 피곤하던 말던 그냥 막 울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아무것도 학습되지 않은 상태.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이기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의다, 도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사실 우리 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우리의 그 야만적인 본능을 억누르고 길들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일종의 교화된 행동 양식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 이 본성을 거스르려는 끝없는 투쟁의 역사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량함은 대체 뭘까요? 이 철학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선한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주 그냥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 철학이 내놓는 대답 정말 충격적입니다. 선량함이라는 게 무슨 고결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힘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나쁜 짓을 저지를 능력이 없거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선하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와, 정말 그렇죠. 와,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도덕의 본질을 정말 날카롭게 꿰뚫고 있죠? 도덕은 더 이상 무슨 숭고한 미덕이 아니에요. 그냥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기 위해, 그리고 약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권력의 도구. 딱 그렇게 제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정말 만약에 완벽한 범죄가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게 확실해요. 그런데 이익은 엄청나게 커요. 그때도 당신은 선량함을 선택할 건가요? 여러분의 대답은 뭔가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하다는 이 전제, 이걸로 우리 사회 구조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특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이라는 개념은 이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 관점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합니다. 성공과 기만은 그냥 딱 붙어 있다고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뭐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속이고 조종하는 기술에 훨씬 더 능숙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성공으로 가는 길, 이 자료에서는 아주 뒤틀린 청사진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당신의 이기적인 본능을 그냥 받아들여라. 둘째, 기만의 기술을 마스터해라. 셋째,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무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라. 결국 이 게임의 승자는 누구냐? 자신의 악한 본성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그냥 운이 나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 그대로 악행의 경쟁에서 밀려난 겁니다.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한 늑대들한테 잡아먹힌 희생양으로 그려지는 거죠.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걸 정말 가차없이 폭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영역, 그러니까 뭐 우정이나 사랑 같은 인간 관계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냉소적인 렌즈는 우리가 정말 신성하게 여기는 우정과 사랑의 민낯까지도 파고듭니다. 우정. 우리는 흔히 우정을 계산 없이 그냥 순수한 유대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철학은 그 아름다운 포장지를 확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서로의 필요에 대한 냉정한 계산뿐이라는 거죠. 우정이라는 건 결국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인류가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말하는 사랑은 어떨까요? 설마 이 감정까지도 예외는 아닐까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사랑조차도 본질적으로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돈이나 능력 같은 자원,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편안함, 혹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죠. 이 문장이 정말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것 같지 않나요? 관계라는 건 결국 이해관계가 맞을 때만 유지되는 일시적인 동맹이라는 거죠. 필요가 사라지면 어제까지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오늘은 그냥 모르는 사람, 가장 차가운 타인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영원한 관계라는 건 그냥 환상일 뿐일까요? 이렇게 암울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 자료는 이 짐승들의 세계라고 부르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냉혹한 생존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유일한 방어 기제는요, 바로 극단적인 냉소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아예 버리고 모든 친절 뒤에 숨은 의도를 의심하고 결국에는 당신 안에 있는 악까지도 똑바로 쳐다보라고 조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배신당했을 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최악의 모습을 그냥 기본값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가 아니라 아,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는 그런 냉소적인 깨달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논리는 마침내 가장 오싹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문장은 비판의 렌즈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직접 돌려버리거든요. 이 냉혹한 법칙에 당신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 냉소주의가 우리를 상처로부터 보호해주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믿고 선함을 추구하는 것에는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 불편한 진실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희망은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는 천사가 아닌 짐